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8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이 좀 뜨뜻미지근하게 끝났죠. 간만에 그 반도체 업종,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이 좀 상승하나 했더니 뒤에서는 다시 말려서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였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에 지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매수세는 없어요. 개미들만 사들이고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율은요. 1311원, 6시 50분 현재 요 캡처를 한 거거든요. 1311원 굉장히 높아요. 1300원에서 1310원 요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그리고 달러 지수는 106, 엔화 달러 엔은 134. 그죠? 별 반응이 없고 중국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가지고 위안화가 슬금슬금 다시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6.7. 이렇게 뭐 6.7이면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는 꽤 많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는 2.8, 우리나라는 이렇게 끝났다. 대략 0.22. 그리고 중국이 다시 항생이 다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요. 장중에는 플러스권이었는데 장 막판에 그리고 중국에서 특징적인 게 태양광하고 2차 전지 ETF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죠. 대만도 2% 올랐고 호주 조금 올랐고요. 니케이는 오늘 다시 마이너스. 다 보합권이에요. 보합권에 움직였다. 근데 특징적인 거는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특히 유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죠. 요거 유가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요. 사실 좋을 게 없거든요. 유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 그렇다. 그리고 미국은 어저께 좀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근데 과히 좋지는 않다. 요 시간대 유럽은요, 약 강보합 쪽으로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차트 한번 나와주세요. 그죠? 어, 전고에 다 다다랐어요. 과거에 있었던 저쪽.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뭐냐?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죠. 요 두 개 라인이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라인이냐면 제가 아예 그냥 차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게 여기가 20년 11월 그렇게 얘기했던 20년 11월 부분이에요. 요거 뚫고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폭등.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게 이제 1월이 12월 말인가요? 1월 12월 말. 딱 12월. 요게 1월 8일이고 1월 8이고요. 12월 말이죠. 요때 이제 폭등한 거예요. 요때 이제 구만전자 나온다 막 그런 얘기 나왔을 때가 바로 여기고요. 그거 뚫고 올라왔던 시점이 바로 요겁니다. 요 라인이에요. 여기 저항받았던데 그다음에 바닥에서 저항받았던데 요 라인이거든요. 그죠? 저항받고 다시 올라가고 요 라인을 뚫은 것만 해도 기적이죠. 굉장히 좋았다. 그죠? 이렇게 보면. 근데 과거에 이제 보면 전고가 이제 다 들어왔잖아요. 전고가 이제 다시 왔다. 과거에 전고 지금 맞닥뜨렸죠. 요거 뚫고 올라가면 또 땡큐죠. 그죠?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내일 양봉 하나 또 나오면 땡큐. 그리고 참고로 저는 오늘 레버리지를 일정 부분 또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중이 30%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과히 그렇게 세거나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쭉 올라갔다. 그죠? 분명히 원인에는 결과가 따라요. 그래가지고 조정 없이 올라갔으면 분명히 한 번은 조정을 줄 것 같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요. 전저점이 모여 있는 데죠. 여기 보면 2600.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2600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2600 포인트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 박스권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위에서 상단에서 박스권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글쎄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아도 괜찮은데 갑자기 반도체 쪽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주체가 어딘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WTI 요 유가를 보는데 제가 요 유가를 말씀드리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85불에서 100불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그게 뭐냐면 85불이 여기에요. 전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가장 높았던 그때가 85불입니다. 그죠? 85불. 그리고 100불은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저점들이 막 모여 있던 데잖아요. 이게 95불이에요. 그러면 100에서 95인데 보통 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하기 시작하면 오버슈팅이 나죠. 그래가지고 100불을 잡았답니다. 100불. 의미 있는 구간이잖아요. 100불이 넘어가면 완전 오버슈팅이 되는 거고. 그래서 85불이 넘어가면서 100불 사이에서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거든요. 음. 지금은 가장 안정적인 거는 요 안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85에서 95, 100불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유가가 어 아이고, 유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유가가 85불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 미만으로 떨어져 내려와 가지고 80불 선까지 내려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진짜 침체예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됐다. 근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해치가 돼가지고 저기 뭐 CPI 지수가 내려오니까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좋은 걸까요? 그죠? 유가가 내려온다는 거는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거고 어제 기사에서 중국에서 LNG가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유럽한테 대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이 완전 작살이 났잖아요.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부동산을 어떻게든 살리고 주가도 살려야 되는 뭔가 인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금리가 0.1% 내려갔는데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주가는 빠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유가가 대려 빠지는 것보다는 대려 오르는 게 100불 선까지 오르는 게 경제에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가가 너무 빠진다. 만약에 제가 유가 선물에 투자한다 그러면요. 어제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어제 갑자기 마이너스 4%, 5%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안 좋은 거거든요. 중국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침체가 앞으로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유가가 빠졌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건 모르는 거죠. 어, 저는 이 주식 투자할 때 대형 투자를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대형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형 투자를 해야 되고, 일단은 유가가 많이 빠졌다,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되는 거고요. 유가가 대려 오늘 다시 반등을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는 좀 반등을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는 이거 인베스팅닷컴 요 차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이제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올라간 거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간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한번 이걸 만들어 볼까요? 이거 제가 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근데 그래서 삼성을 한번 아유 희한하게 나올게요. 음. 이렇게 치면 안 나오나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는 좀 공부를 해와야겠네요. 안 바뀌네요. 에이 모르겠다. 안 바뀌면 다음에 공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어? 그렇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요, 조금 지금 굉장히 큰 상단에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바닥을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바닥을 찍었을 때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거 반등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 전에는 여기하고 여기를 찍어서 여기를 하단을 잡고, 사실 뭐 이 하단은 요거 때문에 반등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죠? 반등했다 할 수는 없지만 지수가 전면적으로 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반등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가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매물대, 그죠? 이 라인, 이 라인이 3166이 맞는 라인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하단이 다 밀집돼 있거든요. 요것만 뚫고 이 위에만 올라간다고 해서 논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거를 뚫을 수 있을까가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음. 뭐 이제 미국이니까 충분히 뚫을 수 있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사실 뭐 주식에서 힘이라는 거는 돈이죠. 돈질을 해대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상단에 분명히 걸릴 것 같다, 그죠? 과거에 하단하고 요새 고점하고 요 근래 고점하고 다 물려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뚫을 수 있을지가, 요거를 뚫고 나갈지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요거 지금 갭이 얼마 안 되거든요. 남아있는 갭이 보면 대략 한 3% 정도, 그죠? 3%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3%가 남아 있는데 요거를 뚫자고 지금 반도체주에 투자를 한다? 아니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른 놈들 다 올라갈 때 안 올라가는 놈은요, 다른 놈들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지고, 그죠? 다른 놈들 다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놈은요, 다른 놈들 다 올라갈 때 그놈이, 안 떨어진 놈이 1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모양새예요. 남들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 반도체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하원까지 통과가 됐는데 사실 큰 특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반도체는 글쎄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지금 상단에 걸려 있는 게 과거에 매물대에 다 걸려 있어요. 그죠? 매물대 보면 그냥 매물대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어. 요것만 뚫고 이 위에서만 놀 수 있다? 글쎄요. 14,000까지 갈까요? 14,000이 과거 고점인데. 음,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미국이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주도는요, 지금 레버리지 투자해 놓은 거를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우리나라 차트 보면 참 많이 답답하죠. 많이 못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죠?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올라갔으면 지금 한 2만 치는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2,600원 충분히 뚫고 올라가 이 위에서 지금 뭔가를 모양을 만들어 나가려고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 그리고 가장 그 두려운 게 뭐냐면 미국하고 이제 디커플링 날까 봐. 어, 그 신흥국 시장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금리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 미국은 모든 돈들이 이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제 우리 그 TQ라는 거 있잖아요. TQ. TQ. TQ라는 게 아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은 것 같아요. TQ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갈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작업이 6월 달부터 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작업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실질적으로 된다 그러면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죠? TQ도 지금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된 것 같다.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좀 귀찮아가지고 확인을 안 했어요.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조정이 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정 부분 정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저기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외 변수거든요. 근데 대외 변수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어, 그죠? 중간에 또 꼈어요. 근데 지금 미국한테도 난리 나고 중국한테도 밉보였는데 일본한테도 지금 밉보이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굉장히 업신여기고 있더라고요. 그 기사가 어딨냐면 여기 이거예요. 일본 신문에서 나온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그죠?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했대요. 어. 그래 일본에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지금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외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을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죠? 기시다 총재가 이 기시다 총리가 얼마 전에 그거 갔다 왔잖아요. 어? 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어? 일본은 계속 우리한테 어, 변화된 어떠한 그 시그널을 주지를 않는데 계속 우리는 일본한테 우리는 변했으니까 너네들도 변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변했으니까 관계를 개선하자. 이게 진짜 예전에 국회의원이 일본 국회의원이 했듯이 일본은 형이고 한국은 아우다. 아우가 형한테 지금 부탁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찜찜합니다. 어, 이란과 미국의 이란 그 핵 협상 있잖아요. 이란 핵 협상. 그게 지금 어디 있죠? 이란 핵 협상이 에너지 쪽에 크죠. 요 이제 루스티라는 요 작가의 피습 때문에 어떻게 걸리적거리지 않나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중재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5일 날 자정까지 이 얘기를 해달라. 그 이유는 이란과 미국의 입장을 종합해 최종 중재안을 핵합의 당사국 이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 기한을 15일 자정으로 정했다. 근데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외무부가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이후에 보냈으며 미국이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유연성을 보인다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를 했다. 이유도 이날 이란의 서면 답변 제출을 확인했다. 답변을 했네요. 답변을 하고 이 답변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그 판단을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이란하고 핵협상이 잘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이게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기사인데 이란에서 핵협상이 잘 돼가지고 핵협상이 잘 돼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다시 이제 이란에서 쭉쭉쭉 빼요. 뭐 한 200만 배럴 정도 뺀다. 근데 이란하고 척진 데가 어디죠? 사우디, 이스라엘, 그죠? 그 다음에 터키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란을 싫어하죠. 그죠? 바이든이 사우디를 가가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왔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유가가 저렇게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95에서 저기 100불에서 85불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면 바이든이 사우디 가가지고 아무런 한 일이 아무런 그 일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사우디라든지 터키라든지 이스라엘을 승지를 건드리는 저 이란과 어떤 합의를 할까요? 합의를 한다 그러면 이란이 굉장히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그 이란에는 혁명수비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그 이란의 어떠한 자존심 같은 그런 군대인데 그거를 뭐 해체를 하다시피 해야지만 저 핵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는데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는 게 그 혁명수비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란이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란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러시아한테 무기를 팔고 있잖아요. 드론, 공격용 드론, 그죠? 전쟁에서 쓰는 폭탄을 실은 드론. 그런 드론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글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란하고 합의를 하고 이란에서 기름이 뽕뽕뽕 나온다? 글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이 이후에 기사가 뭔가 나올지. 그 다음에 사우디하고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터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또 대처를 할지.
궁금해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래가지고 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란하고는 핵 협상이 안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급진적으로 됐어요. 근데 이거를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게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은 지금 사면 초과거든요.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러시아산 원유가 러시아산 원유 아시아 수출량이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소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원유라든지 가스, 천연가스는 거진 갖다 쓰질 않거든요. 이거를 가장 많이 갖다 쓰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러시아에서 오는 에너지를 쓰지를 못한다. 천연가스라든지 우랄유라든지 이런 거를 쓰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우디라든지 오펙이라든지 중동산 원유라든지 텍사스 원유라든지 그죠? 가스도 미국 가스라든지 아니면 중동 가스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량은 점점 더 모질라게 되죠. 천연가스의 65%를 아시아에서 썼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썼는데 지금은 그거마저 못 가져오게 된다. 그래가지고 먼저 번 기사에서 그런 기사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올겨울을 대비해가지고 가스 비축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올겨울에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가스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리고 기존에 가져오던 가격보다 지금 몇 배 더 비싼 가격에 가져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 천연가스가 이제 그 위기에 당사국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본도 더 에너지 확보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더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겠죠. 그 기사예요. 그래가지고 올겨울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에너지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중국 7월 조광 생산량이 3년 만에 최저. 그죠? 이게 이 기사는 단적으로 중국이 지금 많이 힘들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기사고요.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도 8월 들어 마이너스 진입을 했다. 이제 그 주택에 관한 지표들이 좀 나올 거예요. 나왔나요? 나와서 이 기사가 나온 건가? 하여튼 예전에는 어떠한 지표가 있으면 제가 미리 며칠 날 어떠한 지표가 나오고 뭐 CPI 지수가 언제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CPI 지수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증시는 상승을 안 하더라. CPI 지수가 나오고 나서 증시가 뽕 하고 뛰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질 않더라. 그러면 뭔가 위에서 걸리고 있다. 사람들 생각이 이제 고점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제 내가 투자한 거에서 먹을 만큼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이런 거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8월 그 주택 시장 지수가요. 마이너스에 진입했다는 거는 뭐 쉽게 해가지고 좀 좋은 뉴스예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 좋을 수 있는데 CPI 지수에서 그죠? CPI 지수에서 대략 한 35%가 임대료죠. 렌탈료. 임대료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임대료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괜찮다. 유가도 적정선에 머물러 있고 임대료도 적정선에 머물러 있고. 근데 미국이나 아니 중국 부동산 작살나고 우리나라 부동산 이제 작살나기 시작하겠잖아요. 그죠? 뭐 언론에서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집값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거의 한 20% 이상씩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집값이. 뭐 몇 억 떨어지는 거는 우습더라고요. 뭐 11억짜리가 9억에 거래됐다. 그죠? 2억이나 떨어졌는데 뭐 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소화되는 거는 급매 중에서도 급급매 이런 것만 소화하게 된다. 매수 세력들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집을 사지 않고 있다. 매도하려는 그 매물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안 좋은 기사들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거야. 미국도 점점 힘들어질 거야 하면 이 부동산은요. 이 턴이 굉장히 심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이 텀이 그죠? 이 텀이 대략 한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이. 몇 년이 걸려요. 알파년. 뭐 보통 한 2년에서 5년? 그러면
지금 만약에 떨어진다는 신호가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아닐 거예요. 피크. 그죠? 여기서 또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지났는데 본격적으로 떨어진다고 한 게 지금 한두 달 사이인데. 그죠? 그러면 앞으로 2년이라 그러면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대략 한 26년 정도 돼야지 바닥을 치지 않을까.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부동산이 굉장히 느리죠. 아, 그죠. 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제가 이 기사를 캡처를 하면서 그 과거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보수 세력,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주 그 연로하신 한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미국은 좋아요. 태극기도 흔들고 광화문에서 태극기도 흔들고 저기 미국 국기 있잖아요. 미국 국기도 흔들고 한국 태극기하고 미국 국기하고 같이 이렇게 흔들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좋아하는데 일장기는 안 흔들죠. 그죠? 일본은 싫어해요. 근데 보수층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남아있는 보수층이 70대 이상의 그 보수층들만 남아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있다. 이렇게 그 먼저 번에 그 설문 그죠? 설문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국정 지지도 조사하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더 높고, 그죠? 국정 지지율도 10% 미만이고, 오히려 높게 나온 거는 70대 이상. 거기서만 높게 나왔는데, 그 높게 나온 70대 이상 분들이 일본을 싫어해요. 그죠? 이거 안 되죠. 음, 음. 내가 이 얘기는 뭐, 그 실적을 안 하는데, 그 일본의 정치인들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그 공무를 엄청나게 했다 그럽니다. 그 전범들 있죠? 전범들 그 안치돼 있는데 거기다가 엄청 기시다 총리까지 가면서 그거를 했는데 아 진짜 이 우리나라 그 그래 폭망 이 우리나라 이 요 부분은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졌을 때 디커플링도 잘 일어났고 그리고 주가가 안 가요. 가지도 않고 아주 지리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고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아, 지지율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글쎄요. 제가 이제 그 비중을 줄이면서 레버리지 비중이 100% 있다가 그때 비중을 줄이면서 첫 번째 걱정됐던 게 바로 이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어, 가장 걱정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외교력.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너무 형편없다. 그죠? 미국, 중국, 일본한테 지금 사방팔방에서 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화가 날 정도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그런 중간에 껴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주가가 움직이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코소보라는 데가 있죠. 그 옆에 나라에 러시아 옆에 우크라이나 옆에 코소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를 수입을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6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한 뒤 2시간 단전.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대요. 원인은 코소보가 치솟는 에너지 수입 가격을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돼서다. 그죠? 이게 유럽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란을 왜 끌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올겨울 날려고 장작을 비축을 한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요. 그죠? 한번 크게 한번 터지지 않을까. 그죠? 에너지 때문에 크게 한번 일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비중을 슬근슬근 줄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30%까지 줄여놨고요. 이익 실현을 했고, 음, 그리고 지금 저는 조선주를 보고 있어요. 타이거 200 중공업 ETF 요거를 지금 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요거를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지금은 안 돼요. 이거 못 살 것 같아요. 좀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모르는데 요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생각하는 게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제가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들이 좀 주식들이 많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딱 하나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얻는 혜택은 굉장히 미미하다. 어, 게다가 8월 31일 날 칩보라든지 중국에 관계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 관계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는 반도체는 힘들다. 그럼 반도체를 안 한다 그러면 또 어디다 투자할 거냐? 바로 2차 전지에 투자하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ETF 하나 찾아봐 가지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큰 회사보다는 중소형 그 소재 기업들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LNF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아주 그냥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ETF를 찾아가지고 좀 투자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투자하려고 그런 거는 2차 전지 가격이 또 좀 조정을 받아야겠죠. 적당한 가격. 그 다음에 조선은 지금 많이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제 생각에는 조정이 한번 온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조정이 받을 거니까 그때 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요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기업 합성 요 ETF는 지금 비중이 한 50% 정도 줄어 있는 상태고요. 줄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환율만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옥시덴탈이나 쉐브론 이쪽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레버리지는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벌써 30%까지 줄였네요. 이제 30% 줄였으니까 더 이상 줄일 건 없죠. 이거는 뭐 음봉이 크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지선을 이탈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음, 웃긴 게 이렇게 보시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지금 참 웃긴 건데 이만치 올라왔으니까 벌써 3천에서 여기까지 하면 몇 프로나 올라왔을까요? 쉬지 않고 대략 쉬지 않고 대략 찍는다 그러면 10%. 그러면 레버리지 기준으로 20% 상승하고잖아요. 2300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10% 정도 지금 주가 지수가 상승한 거거든요. 나스닥이라든지 S&P는 더 많이 올라갔죠.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더 많이 올라갔고. 근데 이 정도 올라갈 때까지 쉬질 않았다. 그죠? 한 번은 꼬꾸라졌다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쉬질 않았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딱히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투자했을 때 요거 투자할 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8월 말 9월 초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9월 말에 FOMC 회의가 열린다. 그리고 중요한 게 8월 말에 이제 어떠한 그 9월의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올 건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9월 달 장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8월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근데 오늘 8월 16일이에요. 아직 8월 달은 15일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계속 꾸물꾸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지표라든지 몇 가지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굳이 이렇게 뭐 횡보를 한다든지, 꾸역꾸역 이렇게 간다든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간다든지 하는데, 커다란 음봉이 나온다든지 아주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어떠한 이슈가 있는 그런 어, 악재,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죠. 여기서 이게 꼬꾸라져 내려오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많죠. 그죠? 여러 방향으로. 차라리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굳이 지금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는데 저는 비중을 축소했지만 굳이 지금 비중을 축소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거는 몇 가지. 그리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정리한 거고, 그 투자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예수금 있잖아요. 예수금도 조금, 상향을 시켰어요. 레버리지하고 저기 에너지
관련주에 투자한 거보다 지금 더 예수금은 더 늘려놨다. 이 다음에 한번 조정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할 때는요, 생각보다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을 오래, 만약 큰 조정이 오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을 ETF겠죠. 그런 주식을 좀 담아놓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공업, 그죠? 조선주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요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